그날 낚시터에서 제가 건져 올린 건 고기가 아니었어요. 친구의 아내였습니다. 새벽 3시, 텐트 안.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친구는 바로 옆 카라반에서 자고 있었죠. 카라반 밖으로 나섰을 때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 사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차갑게 얼어붙은 눈빛. 그 순간 알았습니다. 다 끝났다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건 그 전 주말 부부 동반 낚시 여행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흔하지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정민우예요. 48살, 결혼 10년 차. 아내 서지훈과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신혼 때는 좋았어요. 퇴근하면 따뜻한 밥이 있었고 아내의 웃음이 있었죠. 그런데 한 3년 전쯤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그때부터 야근이 잦아졌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말을 안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오랜만에 어때? 아내가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피곤해, 건드리지 마.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 등을 맞대고 잤습니다. 아이는 없었어요. 결혼 초에 노력도 해봤지만 잘 안 됐습니다. 병원도 다녔죠. 지훈이는 그 일로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아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아이 얘기를 안 하게 됐어요. 48.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고 눈도 침침해졌어요. 이 나이에 아이도 없이 둘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박진수, 대학 때부터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예요. 매년 한두 번씩 낚시를 갔죠. 진수는 겉으로 보기엔 유쾌한 사람이에요. 술자리에서 분위기 띄우는 건 항상 진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달랐어요. 자기 아내한테는 무심하고 무례했죠. 민호야, 이번 주말에 낚시 어때? 갑자기 부부 동반으로 가자. 기분 전환 좀 하자. 부부 동반이라. 저는 망설였어요. 지훈이랑 여행이라니. 요즘 분위기에 괜찮을까? 지훈이한테 물어볼게. 우리 소연이도 간다고 했어. 소연, 진수의 아내 한소연. 37에 결혼해서 이제 막 40이 된 여자였어요. 예의 바르고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한테 물었어요. 지훈아, 이번 주말에 진수네랑 낚시 갈까? 지훈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자. 나도 요즘 답답했어. 의외였어요. 그렇게 네 사람의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오후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낚시터였습니다. 카라반 2채를 빌렸죠. 공기가 달랐어요.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는 흙냄새, 나무 냄새,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진수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민호야, 여기야. 그 옆에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소연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오랜만이에요. 소연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소연 씨. 잘 지냈어요? 네, 그럭저럭요. 소연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술자리가 시작됐어요. 캠프파이어 앞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어요. 강물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죠.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진수가 농담을 하고 다들 웃었습니다. 그런데 술이 몇 잔 들어가면서 진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소연아, 술 따라. 응. 소연이 조용히 술을 따랐습니다. 야, 왜 이렇게 적게 따라? 가득 채우라고. 진수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어요. 소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안주 좀 가져와.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소연이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안주를 가져온 소연한테 진수가 또 말했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짜? 제대로 못해? 탁! 진수가 접시를 밀어냈어요. 접시가 탁자 끝에서 흔들렸습니다. 소연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불타는 소리만 들렸어요.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수 씨, 소연 씨 힘들겠다. 내가 할게요. 형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 집안일이에요. 진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소연이 강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었어요. 진수가 취해서 카라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도 일어났어요. 나도 들어갈게, 춥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캠프파이어가 꺼져가고 있었어요. 강가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이 아직 거기 서 있었어요. 혼자서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강가에 다가가니 소연이 돌아봤습니다. 민호 씨, 소연 씨, 여기서 뭐해요? 춥지 않아요? 그냥요, 물 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강물 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벌레 우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오늘 불편하셨죠? 아니요, 왜요? 남편이 또 그랬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창피해요. 맨날 저러니까. 소연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인데 요즘은 대화도 없어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호 씨는 지훈 언니랑 잘 지내요? 글쎄요, 우리도 요즘 잘 안 돼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요? 네, 각자 따로 지내는 것 같아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비슷하네요, 민호 씨.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들어가요, 소연 씨, 늦었어요. 네, 민호 씨도요. 우리는 각자 카라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네 사람이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진수는 숙취로 인상을 쓰고 있었죠. 아, 머리 아파. 소연이 해장국을 내왔어요. 여기요. 나도. 진수가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남자들은 낚시를 갔어요.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아침 안개가 강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물새가 멀리서 울었습니다. 진수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민호야, 어젯밤에 소연이랑 뭐 얘기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 강가에서 둘이 한참 있던데. 아, 그냥 별 얘기 안 했어. 경치 좋다고. 그래. 진수가 피식 웃었어요. 소연이가 요즘 이상해. 맨날 우울하고. 진수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솔직히 나 요즘 소연이한테 정 떨어져. 재미가 없어. 저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소연이 왜 우울한지 모르겠냐고.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말을 이었어요. 근데 재수 씨는 괜찮은 것 같던데. 뭐? 네 마누라 말이야. 어젯밤에 보니까 예쁘시더라. 저는 진수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재수 씨는 나이 들어도 괜찮으시다고. 야, 그런 말하지 마. 왜 칭찬인데? 진수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불쾌했어요. 그 시각 카라반 안에서는 두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중에 지훈이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지훈이가 물었대요. 소연 씨, 요즘 어때요? 그냥 그래요, 언니. 진수 씨랑은? 소연이 한참 말이 없다가 대답했대요. 솔직히 힘들어요, 언니. 왜요?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집에 와도 TV만 보고 밥 먹을 때도 말이 없고.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대요. 우리도 비슷해요. 정말요? 네, 민호 씨랑 요즘 대화가 없어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대요. 그래도 민호 씨는 좋은 분 같아요. 왜요? 어젯밤에 제 얘기 들어주셨거든요. 강가에서. 지훈이 표정이 굳었대요. 민호 씨가? 네, 제가 힘들다고 했더니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나중에 지훈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저녁이 됐어요. 또 네 사람이 모여 술을 마셨습니다. 카라반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강 건너 산 능선이 검게 보였어요. 분위기가 어젯밤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진수가 또 많이 마셨어요. 자, 마셔. 소연한테 술을 권했습니다. 저 오늘은 안 마실래요. 야, 분위기 깨지 말고 마셔. 싫어요. 소연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야, 사람들 앞에서 왜 그래? 왜 그러긴요. 저도 싫으면 싫다고 할 수 있잖아요. 소연도 일어났어요. 맨날 저한테만 화풀이 하지 말아요. 쾅! 진수가 술잔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술이 튀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야, 입 닥쳐. 싫어요. 오늘은 안 참을 거예요. 소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당신한테 뭔데요? 밥하고 빨래하는 기계예요? 진수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수야, 그만해. 진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민호야, 너는 빠져. 그래도 이건 아니지. 뭐? 진수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들어?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소연이 울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강가 쪽으로 뛰어갔어요. 진수가 투덜거리며 카라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지훈이도 들어갔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소연이 걱정됐습니다. 가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발이 움직였습니다. 강가에 소연이 있었어요. 풀밭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죠. 저는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죠.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어요.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소연 씨, 매일 눈치 보고 매일 상처받고 소연이 울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민호 씨, 네. 저 손 좀 잡아도 돼요? 저는 멈칫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냥 손만요. 저 지금 무너질 것 같아요. 소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저는 뿌리쳤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 아내야.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손을 잡은 순간 뭔가 달라졌어요. 경계선을 밟은 느낌이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호 씨, 고마워요. 뭐가요? 안 뿌리쳐서요. 소연이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미 위험한 곳에 와 있다는 걸. 들어가요, 소연 씨, 늦었어요. 네. 저는 손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각자 카라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손에서 온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저는 잠이 들었다가 깼습니다. 옆을 보니 지훈이는 없었어요. 화장실 갔나? 그때 카라반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죠. 민호 씨, 소연 씨, 이 시간에 왜요? 남편이 잠꼬대로 다른 여자 이름을 불렀어요. 소연이 울었습니다. 저 못 견디겠어요. 소연 씨, 민호 씨, 잠깐만 여기 있어도 돼요? 저는 뒤로 물러서야 했어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연의 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제발요, 오늘만.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카라반 안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바깥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벌레 우는 소리, 바람이 카라반을 스치는 소리. 소연이 말했어요. 민호 씨, 저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요. 민호 씨도 힘들죠? 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연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민호 씨, 네. 저 좀 안아줘요. 그것만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소연을 안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떨리는 어깨, 젖은 뺨,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친구의 아내잖아. 그런데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지켜야 할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짧은 순간 서로에게 기대버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마음 하나가 우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민호 씨, 고마워요. 소연 씨, 이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외로움에 기대어 버틴 거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소연이 일어났어요. 저 갈게요. 소연 씨, 오늘 일은 잊어요. 꿈이었다고 생각해요. 소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잠시 후 저도 카라반을 나섰어요. 바깥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동이 트려면 한참 남았죠. 그때 봤어요. 카라반 앞에 지훈이가 서 있는 걸.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오래전 담배를 끊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훈이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소연이 자기 카라반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지훈이가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저와 소연이 같은 카라반에서 나오는 걸. 새벽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배를 끄고 카라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그 소리가 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 끝났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네 사람이 모여 짐을 쌌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공기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차에 짐을 싣는데 캠핑장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님,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런데요, 새벽에 일이 좀 있어서요. 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제가 순찰 돌다가 봤는데 사모님이 강가에서 어떤 남자분이랑 한참 얘기하시던데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이요? 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남자분이랑 같이 앉아서 뭔가 얘기하시던데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새벽 2시? 그때 저는 텐트에 있었는데 소연이 온 건 3시쯤이었고 그러면 지훈이가 새벽에 다른 남자랑 있었다고? 그게 진수야? 혹시 그 남자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어두워서 그냥 키 큰 남자분이셨어요. 진수는 키가 커요. 저보다 한 뼘 정도. 워낙 여기서 밤에 역사가 이루어지니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네요. 저는 진수를 쳐다봤습니다. 진수는 담배를 피우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훈이는 차 안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도 그 새벽에 소연이랑 있었는데 아내도 다른 남자랑 있었다고? 나도 잘못했으면서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니. 자기 혐오가 밀려왔어요. 13화. 차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저와 지훈이가 앞자리, 진수와 소연이 뒷자리.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흘러나왔어요. 창밖으로 산이 지나갔습니다. 1시간을 달렸을까요? 지훈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민호 씨, 어젯밤에 아니다. 뭔데? 집 가서 얘기해. 그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진수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이에요? 아니에요. 부부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요. 분위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소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와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진수네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고했어, 민호야. 너도. 진수네 차가 떠났어요. 저와 지훈이만 남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훈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솔직하게 말해. 뭘? 어젯밤에 소연 씨랑 뭐 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새벽에 봤어. 소연 씨가 우리 카라반에서 나오는 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좀 해, 민호 씨. 지훈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소연 씨가 힘들다고 해서 얘기 들어준 거야. 얘기만? 거짓말하지 마.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카라반 창문 열려 있었어. 당신이 소연 씨 안고 있는 거 봤다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게 얘기야? 지훈아, 그건 친구 아내를 안고 있는 게 얘기야? 지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지훈이가 울었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 안고 있는 거 보면서 내가 무슨 기분이었는지 알아? 지훈아, 나도 힘들었어. 나도 외로웠어. 근데 나는 참았어.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죽하면 힘들게 끄는 담배를 피웠겠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지훈이와 저는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밥도 따로 먹었어요. 진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야, 한잔하자. 나 요즘 바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소연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호 씨, 그날 일은 잊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답장을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얘기 좀 해. 그래.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할 말 있어. 뭔데? 나 그날 새벽에 진수 씨랑 강가에서 얘기했어. 2시간 넘게. 알아. 진수 씨가 나한테 다가왔어. 저는 숨을 멈췄어요. 손 잡으려고 했어. 근데 뿌리쳤어. 지훈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흔들렸어.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너무 무심했으니까. 지훈아, 근데 참았어. 내가 먼저 당신한테 등 돌린 게 있으니까. 지훈이가 울었어요. 근데 당신은 안 참았잖아. 소연 씨랑 잤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당신만 잘못한 거 아니야. 지훈이가 말했어요. 나도 잘못했어. 당신한테 너무 오래 등 돌리고 있었어. 지훈아, 우리 둘 다 힘들었으면서 서로한테 말 안 했잖아. 그게 문제였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어떻게 할까? 몰라. 아직 모르겠어. 지훈이가 일어났어요. 시간이 필요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야, 나 소연이랑 이혼해. 소연이가 집 나갔어. 이혼하자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몰라. 갑자기 못 살겠다고.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소연이가 그러더라. 그날 밤에 너랑 뭔가 있었다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 그날 새벽에 뭐 했어? 진수야, 대답해. 저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진수가 소리쳤습니다. 야, 우리 20년 친구야. 근데 넌 내 아내를? 진수야, 나도 잘못했어. 근데 너도 생각해봐. 소연 씨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맨날 무시하고 짜증내고 소연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건 우리 집안일이야. 그래, 너희 집안일이지. 근데 소연 씨가 나한테 기댄 건 너의 그런 아니란 생각 때문이야. 에라이 됐다. 다신 보지 말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20년 우정이 그렇게 끝났어요. 소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 씨, 통화 가능해요? 네. 소연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민호 씨, 저 남편이랑 이혼해요. 들었어요. 그날 새벽 때문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소연 씨,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민호 씨, 알아요. 저 부산으로 갈 거예요. 여기 있으면 민호 씨 생각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이게 맞아요.
소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 씨, 고마웠어요. 제 얘기 들어줘서. 소연 씨도 잘 지내요. 민호 씨, 지윤 언니랑 잘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윤이와 저는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부부 상담. 처음에는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어요. 두 분은 언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셨어요? 지윤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 3년 전부터요. 저도 바빴고 남편도 바빴고. 정민호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가 자꾸 밀어내는 것 같아서 저도 다가가기 싫어졌어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분 다 힘드셨던 거네요. 네. 상담사가 말했어요. 지윤 씨, 민호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지윤이가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민호 씨, 나 사실 무서웠어. 뭐가?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게 아이도 없이 둘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 저는 놀랐어요. 서로 늙어가는 속도가 다르다고 느꼈어. 나는 점점 지쳐가는데 당신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고. 지윤아, 나도 지쳐 있었어. 알아. 이제는 알아. 지윤이가 울었습니다. 나 당신한테 기대고 싶었어. 근데 기대면 짐이 될 것 같아서 밀어냈어. 지윤아, 미안해. 저도 울었어요. 나도 미안해. 1년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이혼했어요. 술만 마시며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소연은 부산으로 갔어요. 새 직장에서 일하고 있대요. 저와 지윤이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좋아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그날 새벽이 떠오르면 어색해지죠. 그런데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제가 밥을 했습니다.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지윤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맛있겠다. 많이 먹어.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호 씨, 응?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 뭔데? 부장이 또 잔소리했어. 그래. 뭐라고 했는데? 지윤이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들었어요. 끝까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서로 힘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지윤아, 수고했어. 고마워. 지윤이가 웃었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윤이가 옆에서 그릇을 닦았어요. 민호 씨, 응? 힘들면 말해. 알았어. 나도 말할게. 그래. 지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젖은 손이었습니다. 설거지 물이 묻어 있었죠. 그런데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 새벽이 떠올랐어요. 낚시터 카라반 안. 지켜야 할 경계를 흐리게 만든 그 새벽. 낚시터에서 건져 올린 건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누구한테 말해야 하는지. 저는 그날 대답을 잘못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말했어야 했습니다. 지윤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민호 씨, 내일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어? 당신이 해줘. 알았어. 평범한 대화였어요. 그런데 그게 좋았습니다. 힘들면 말해. 나도 말할게. 그게 우리가 그 낚시터에서 배운 거예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모든 사연은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감사한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